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건축면적,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서는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는 물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소방차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저수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수구가 있고, 소방차로부터 이렇게 뽑아 올릴 수 있는 채수구가 있고, 흡수관 투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생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가스 시설로서 노출된 탱크 저장 용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보시면 4가지인 경우가 보여집니다. 첫째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소방대를 말하는 거죠. 소방서. 소방대 하면은 지구대도 있고 본대도 있지만, 그러한 곳에는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펄프 공장, 또 음료수 공장, 이런 곳은 물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수도 소화용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해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이런 것도 동일하게 소화용수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화용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도 소화용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건물 가까이 공용의 상수도 소화전 설비가 있으면 면제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 범위에 들어가면 설치를 면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화수조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를 보시면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두는 것이죠. 소방차에 공급하기 위한 물을 저장해 두는 것이고, 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수구를 말한다. 소방차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채수구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탱크를 소화수조, 저수조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소화수조 등이랑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채수구로부터 소방차로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2m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항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 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은 7,500제곱미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15,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12,500.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량이라는 것은 저장하여야 하는 물의 양을 말하는 건데, 건축 면적, 전체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기준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기준 면적이라는 것은 1층, 2층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냐 또는 합계가 15,000제곱미터 미만이냐를 판단해서 15,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 분모에다가 기준 면적이 7,50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합계가 15,000제곱미터 보다 작으면 기준 면적을 12,500으로 넣습니다.
1층, 2층 합친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는 좀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으면 12,500, 1층, 2층 합친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이 넘는 대규모의 면적이면 7,500 해서 건물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눠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1로 나오면 그 소수점을 버리는 반올림하는 게 아니고 1.1이면 여기 보시면 소수점 이하 수는 1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 하면 2로 보는 것입니다. 정수를. 그렇게 해서 그 정수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한 것이 이 저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 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흡수관 투입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채수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흡수관 투입구는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60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원형으로 했을 때도 직경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는 몇 개를 하여야 하느냐? 그 소요 수량이, 이 저장량이 80톤 미만, 8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1개, 그 다음에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그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개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소화용수 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이 채수구는 구경이 65mm 이상 나사식 결합금속구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채수구의 개수는 20톤 이상, 저수량이 40톤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최소한도 20톤 이상은 되겠죠. 4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개, 이 채수구 개수가 100톤 이상은 3개, 그렇게 채수구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목,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채수구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차가 인근에 접근거리 2m 이내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지면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는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도, 옥내 소화전 송수구인 경우에도 설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로 되어 있죠. 그거와 동일한 높이입니다. 사항을 보시면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유수량이 0.8세제곱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창고인 경우에 그 인근에 아주 가까운 소방차가 접근이 2m 이내인 부분에 냇가가 있어서 유수량이 800lpm 정도 흘러가는 유수량이 있다면 거기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항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면에 소화수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가 호스를 집어넣어서 물을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 공장인 경우에 보통 보면 지하층에 옥내 소화전이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그런 경우에 수조를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창고 공장의 이 층고가 상당히 높죠. 보통 6, 7m 그렇게 이상 되죠. 그 지하 2층 같은 경우에 펌프실이 있고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채수구 부분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4.5m가 아니라 10m도 이렇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방차로부터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그런 설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수구 펌프의 토출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요 수량, 저수량이 20톤 이상 40톤 미만인 경우에는 1100리터 이상, 분당 1100리터 이상이고 4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2200 LPM이 되죠.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인 경우는 3300 LPM. 그러니까 1100 단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유량은 이렇게 저수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보시면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옥상 수조를 해놓고 거기에서 밑부분으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서 채수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0.15MPa이니까 1.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 높이 이상, 높이로 따지면은 한 15m 이상 돼야 0.15MPa이 나오죠. 그 높이 위에다가 설치해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채수 펌프의 양정은 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 기준이 아마 양정 계산할 때 사용되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토출 양정이 아마 최소한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전양정을 이렇게 구하죠. 자연 낙차가 있고 마찰 손실이 있죠. 배관의 마찰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압력이, 토출 압력이 0.15MPa이니까 15m.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을 삼아서 양정을 계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채수구 끝부분에서의 최소한도 0.15MPa는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기준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동일하게,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밸브도 설치해야 되고 순환 배관도 설치해야 되고, 수조가 펌프보다 밑에 있으면 물올림 탱크도 설치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동일하게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 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채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인근에 접근하여 물을 이제 공급받기 위하여 소방차에서 호스를 채수구에 연결합니다. 채수구의 구경은 65mm입니다. 연결한 후에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이 기동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펌프가 기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공급을 하게 되죠. 나머지 부분 8, 9번 이런 부분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동일한 내용이고, 가압송수 장치에는 소화용수 설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거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소화용수 채수 펌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설비와 겸용일 경우에는 겸용 설비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